51강 열처리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86페이지 17번부터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한답시고 이렇게 벌써 수업을 한 지 51강째가 됩니다만은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보다 먼저 이렇게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에는 그 왕도가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평생 교육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업합니다. 여러분, 저도 절대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완벽하게 알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동행해보자 하는 심정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동행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6페이지부터 5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번 이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반복되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우리가 좀 이걸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은 저절로 그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공부 좀 해주세요. 제도 통칙의 여러 치수에서 기계 부품의 완성 치수는 실제 치수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어떤 물체의 실물을 보고 프리핸드 손으로 그린 도면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완성한 도면은 스케치도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제도에서 파단선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적합한 것은입니다. 요거는 가는 일점 쇠선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파단선은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지만은 0.1 내지 0.25mm 정도 되는 가는 선인데 자유실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왜 틀렸냐면 단면도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이 아닙니다. 불규칙 파형, 그 다음에 지그재그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 지그재그로 그려도 좋고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물체 보이지 않는 형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20번 제도 통칙 도면의 표제란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분명이라든지 도면 내용은 표제란에 쓸 수 없습니다. 척도, 도면 번호, 투상법, 도면 명칭, 제도자, 도면 작성일 이런 내용들을 표제란에 기록한다. 그리고 표제란은 오른쪽 제도 도면의 오른쪽 아래쪽에 표시한다는 것도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모듈 값 요거는 피치원 150을 이수 50으로 나누니까 모듈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물체 경사면 실제 모양으로 나타낼 때 그 경사면과 그래서 맞서는 위치에 물체 보이는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꼭 이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슬롯 테이프 핀 이거는 테이프의 가장 작은 쪽 지름을 표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평행핀은 핀 지름, 테이프 핀은 테이프 핀 요거는 작은 쪽의 지름, 분할 핀은 핀 구멍 치수, 슬롯 테이프 핀은 가장 작은 쪽 지름이다. 요게 지금 점을 찍어놨는데 요거는 그 앞에 부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 차고 없도록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내용에 따라 도면 분류할 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부품도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는 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리스 연사 요것도 많이 나왔는데 센트리스는 영어로 센트리스를 하면 CL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삭은 그라인딩이니까 G가 됩니다. 그래서 센트리스 여기 있죠? 그러니까 GCL이 된다. 24번 대상물, 구멍, 홈처럼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할 때 충분한 도시방법. 그 대상물의 구멍이나 홈 부분 요런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한다 했습니다. 요거는 국부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 그 부분의 단면 90도 회전하여 나타낼 때 단면 형상 도시하는 선은 90도 회전할 때 가는 실선, 이 가는 실선이 요게 단면을 90도 회전할 때도 가는 실선을 쓴다는 거 알아두고, 특히 가는 실선은 굉장히 많이 쓰였다. 그죠? 뭐 지시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여기에처럼 단면을 90도 회전하여 나타낼 때 그것도 가는 실선을 쓴다. 그 다음에 좌우, 상하, 대칭의 물체 외형과 단면을 절반씩 도시하는 것은 이거는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로 한다. 이 25번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좀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더 알아두실 것은 다듬질은 파일이라고 합니다. 줄은 파일인데 요거는 끝마무리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F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FR 리머도 끝마무리니까 F가 붙었고요. 스크레이퍼도 끝마무리니까 피니시 스크레이퍼 해가지고 FS가 됐고요. 호닝, 이거는 그라인딩 호닝인데 호닝 그라인딩, 뭐 그라인딩 호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GH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26번도 이거 많이 했습니다. 항상 어떤 그 구멍이나 축을 가공할 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계가 하더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차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최대 허용치, 최소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최대 허용치수를 위치수 허용차, 최소 허용치수를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하는데 요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것이 치수 공차가 되겠습니다. 27번 요것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KSN은 기본 또는 공통 규격이고요. KSB는 기계고 KSC는 전기 전자입니다. 전기도 있지만 왜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전자가 없었습니다. 그 뭐 전기에서 그냥 약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가 최근에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규격집 정할 때는 KSC를 전기라 했는데 요즘 여기 전기 전자 부분에 속합니다. KSD는 금속이다. 요즘 또 금속이 별로 많이 금속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뭐 무기 재료, 유기 재료, 뭐 그 다음에 또 신소재, 뭐 첨단 신소재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한 금속보다는 이 금속 재료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신소재가 됩니다. 자, 제도에서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와 선 모양이 옳게 연결된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가가 왜 틀렸느냐면 가상선은 가는 이점 쉐선입니다. 숨은 선은 뭐냐면은 파선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 간이죠. 가도 피치선인데 이것도 굵은 이점 쉐선이 아닙니다. 가는 1.3선. 중심선은 가는 1.3선으로 그 모양을 표시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열 처리가 되겠죠. 열 처리와 금속 재료는 한 가지 부류에 속하는데, 특히 열 처리는 금속 재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스테나이트계가 18%, 8%, 18, 8개입니다. 내식강에 첨가되는 주성분이고 오스테나이트 비자성체죠. 그죠? 크롬이 18%, 니켈이 8%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롬은 말이죠. 이 스테인리스강의
주원소입니다. 물론 철이 제일 많이 들어있지만은 크롬은 13% 크롬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18% 크롬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오스테나이트계는 크롬 18% 니켈 8%가 됩니다. 자, 29번 구리 포함된 합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황동, 톰백, 청동 전부 다 구리가 주성분입니다. 하이드로날륨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알마하네시,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인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을 우리는 하이드로날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마하, 요거는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29번은 하이드로날륨이 되겠지요. 30번 다음의 철강 재료에서 인성이 가장 낮은 금속 재료인 것은 항상 인성하고 뭐냐면은 경도, 치성하고는 반대됩니다. 경도가 높은 것은 인성이 낮아요. 그러고 이거는 치성은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 회주철이 인성이 가장 낮습니다. 주철은 굉장히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이 낮습니다. 31번 담금질한 고속도강의 2차 경화 처리 온도입니다. 이렇게 고속도강은 담금질 온도도 1200도로 높지만은 2차 경화 처리도 하고 예열할 때도 1차 예열, 2차 예열을 다 합니다. 이 2차 경화 처리 온도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뜨임인데도 여기는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550 내지 600도씨다. 32번 전기화학적 전기도금의 역조작. 전기도금은 전기에 의해서 금속을 입히는데 역조작이라는 것은 이걸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마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해 연마는 전기도금하고 전기를 이용하지만은 역조작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33번 열처리 발열체 중 최고 사용온도 1600도씨 되는 것은 여기 별로 자주 안 나오는데 실리코니트라고 합니다. 실리코니트는 1600도씨 정도 된다. 일반적인 칸탈은 무슨 합금이냐면 FeCrAl 사문 합금입니다. 요거는 융점이 1425도씨입니다. 니크롬은 낮습니다. 여기서 1600도씨는 이제 요 시간 이후로 요거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실리콘니트다. 실리콘니트다는 꼭 좀 알아두시고. 요걸 하면 어떤 사람은 실리콘니트라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요 영어 발음 그대로 실리콘니트라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니트라더라도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리콘니트와 같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4번 구조용 탄소광 두께가 57mm입니다. 담금질 유지시간은 하는데 단 두께 25mm 담금질은 뜨임보다는 이 유지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담금질은 25mm당 보통 한 30분 정도랍니다. 근데 57mm라면은 2배가 좀 넘지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계산하니까 68.4분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두께 4mm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4mm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7대 4 하면 굉장히 한 5분이나 4분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걸 꼭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또 넘어갑시다. 가스로에 사용되는 안전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가스 이거는 폭발하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압력 스위치, 가스는 압력이고 중요합니다. 상한, 하한 온도계, 연소 감시 장치. 발열체는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그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 저항체입니다. 전열기 저항로 주요 부분으로 고유 저항 크고 융점이 높으며 산화가 안되고 온도계수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은 니크롬선, 비금속에서는 C 또는 석영 등의 혼합물이 쓰인다. 흑연이 C 이제 주로 흑연인데
흑연이 전기로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인조견이 그 중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36번. 염욕 열처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욕 증발 손실이 작다. 이건 아닙니다. 손실이 큽니다. 냉각 속도가 빨라 급냉 가능하다. 요거는 맞습니다. 소량 다품종 부품 처리용이다. 요것도 맞겠죠. 균일 온도 분포 유지 가능하다. 요것도 맞습니다. 염용 열처리 단점은 뭐냐? 부력으로 가열물 취급할 때 열처리가 부력으로 가열물 취급할 때 열처리가 힘들며 순도 높은 염을 적용하고 수시로 화학 분석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 시험을 하여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염력, 염 증발 손실이 크고 이게 환경 문제가 따릅니다. 이 염은 인체에 해롭고 표면에서 일어나는 방사열 손실이 이제 큰 것이 단점입니다. 다만 표면 산화탈탄 방지 필요한 검형 공구강, 정밀기계 부품 등이 이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구상흑연주철은 GCD라고 합니다. 이 구상흑연주철은 기계적인 성질과 주철인데도 기계적인 성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연주철이라고 합니다. 연성을 얻기 위하여 제2단 흑연화 풀림을 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900도씨 온도로 가열해서 공냉 처리하여 추조옥력이 제거된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구상흑연주철은 A완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부근에서 열처리를 합니다. 구상흑연주철은 보통 주철이나 합금 주철에 비해 담금질성이 크다 맞습니다. 라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구상흑연주철은 보통 주철에 비해 탄소 확산이 느리며 페라이트화한 경우에는 고규수일수록 확산이 빠르다. 요건 아닙니다. 자, 구상흑연주철은 보통 주철에 비해서 탄소 확산이 빠릅니다. 자, 페라이트화한 경우에는 고규수일수록 확산이 빠르다. 요러고도 지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런 문제에서는 이제, 페라이트화한, 그러니까 구상흑연주철은 페라이트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연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구상흑연주철은 보통 주철에 비해서 탄소 확산이 빠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38번. 공구강과 베어링강 등의 고탄소강은 담금질하기 전에 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담금질하기 전에 어떤 열처리를 해주느냐 하면은 구상화 풀림을 해주면은 탄화물을 구상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 냉각제의 냉각효과 지배인자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은 끓는 점이 높아야 되고 휘발성이 작을수록 냉각 속도는 작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온도 올라가면 점도가 낮아 냉각 능력이 크다. 요거는 맞습니다. 온도 올라가면은 점도가 낮아서 점도가 너무 높으면 냉각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기름은 온도가 우리가 필요한 온도 50도, 60도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점도가 낮아서 냉각 능력이 크다. 여기 맞습니다. 냉각제 냉각 속도, 열 전도도 비열이 클수록 요거는 큽니다. 물 또는 수용액에 비해서는 기화열이 낮을수록 기화열이 낮으면 냉각 능력이 작아집니다. 40번 예정된 승온 항상 열처리 그래프를 그릴 때 온도 이제 스위치를 가하던 제가 온도를 올리는 게 승온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담금질이나 배임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열처리 제품을 놓여 넣고는 그 온도에서 이제 두께에 따라서 유지 시간을 정해줍니다. 유지 시간이 끝나고 나면 꺼내서 다시 수냉이나 윤냉이나 이 냉각을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행하는 온도 제어 장치가 뭐냐면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그램 제어식 온도 제어 장치입니다. 자,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화성 41번 산화성 가스 이용하여 강 외관 내식성 개선을 위해 강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하는 처리 방법은 이거는 블루잉 처리다. 블루잉 처리가 요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가지 담금질 열 처리가 아닙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2번 탄소강에서 A1 변태점 저하시키는 합금 원소인 것은 요거는 요런 식으로 몇 번 나오는데 요 니켈이 A1 변태점 저하시키는 합금 원소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표를 보든지 아니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요런 거는 이제 사실은 한꺼번에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A1 변태점을 저하시키는 게 또 뭐가 있었지요? 구리가 있을 때도 저하시켰지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르면은, 한번 찾아서 표를 만들어서 시험 칠 때마다 수시로 한 번씩 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기억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표를 만들어 두고 시험을 칠 때는 그걸 또 바로 직전에 한 번씩 보고 해야 됩니다. 자, 189페이지 43번부터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상태로부터 상온으로 급냉시켜 알파 철속에 탄소가 과포화 상태로 고용된 급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마텐자이트라고 합니다. 마텐자이트 강을 담금질하면 고온의 안정된 오스테나이트로부터 신원에서 안정된 알파철 이 시멘타이트 요 청상 조직으로 되는데, 자, 그런데 일부 저지 후 단단한 조직으로 된 것이 바로 뭐냐면 마텐자이트입니다. 마텐자이트. 냉각 속도가 워낙 빨라 확산하고 무확산 변태가 일어나면 알파 마텐자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파 마텐자이트가 굉장히 불안해요. 이걸 조금 온도를 올려주는 열처리, 저온 뜨임을 하면 베타 마텐자이트가 됩니다. 44번 변성로 분위기로에 부착한 걸림이었음. 제 열처리하고 나면 그 철강 표면 같은데 이런 강제 표면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뭐 이래 그 연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막 부착한 거름이 생깁니다. 이걸 제거하는 조작을 우리 뭐라고 하냐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태워서 없애버린다. 번아웃입니다. 플레임 커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로 해서 재료 꺼내거나 넣을 때 노내부로 공기 들어가 노내 분위기 가스를 교란합니다. 그럼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방지를 위해 노 입구나 출구에 가스 연소시켜 불꽃막을 만드는 것이 화염 커튼입니다. 가연성 가스, 도시가스, 메탄, 프로페인, 부탄에 공기를 불어넣어 완전 연소하는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레임 커튼 나왔고 번아웃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노점이라는 게 있죠. 이슬이 생기는 거 요것들 다 알아두시고, 자 45번 미세 조직과 성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열처리 변수가 아닌 것은 수문열. 이거는 금속이 합금을 녹여서 냉각시킬 때 이제 상태가 변할 때 수문열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얼음이 0도씨입니다. 그럼 고체지요. 이게 0도씨의 물로 될 때는 액체가 된다. 다 같은 온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80 몇 칼로리 열이 필요합니다. 왜? 상태를 바꿀 때는 이렇게 숨은 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 때 처음에 그 활주로에서 날 때는 굉장히 기름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힘차게 달려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떠버리면은 기름이 적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가 변할 때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속 같은 게 용융 상태에서 냉각할 때는 그만큼 숨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0도씨의 얼음이 0도씨 물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80 몇 칼로리가 필요한데 특히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될 때는 539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는 변하지 않더라도 그 추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46번 흡열형 그 열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흡열형 가스는 연료가스의 공기 혼합한 후 레토르트 내에 어떤 촉매에 이용하여 가스 변성시킬 수 있는 이거는 회전하는 게 레토르트인데 여기 지금 현재는 옛날에 백금을 많이 썼는데 포스코도 처음에 할 때는 백금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백금은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요즘 니켈을 많이 쓰는데 반응을 촉진해 주는데 이 니켈도 요즘 상당히 귀해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자원 부국에서 이걸 막 무기화하고 이렇게 해요. 이 니켈이 왜 그러냐면 2차 전지할 때 전구체나 이런 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니켈이 상당히 이제 그 2차 전지에도 쓰지만은 반응할 때 촉매제로도 많이 쓴다. 자, 레토르트가 이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나왔습니다. 물질 종류 또는 근류를 위해 그러니까 물질을 정류하거나 근류를 위해 사용되는 유리 또는 금속재 기구입니다. 여기 이제 막 회전도 하고 그런데 금속 재료로는 구리, 백금, 철 등이 사용되며 CU 제품의 주석을 도금한 것도 이 레토르트에 사용한다. 일종의 요것만 논데 여기 주로 회전하는 그런 로가 많더라고요. 0.45% C의 탄소강을 단검질할 때 어느 조직까지 온도 올리느냐면 거의 대부분이 오스테나이트 구간까지 올린다. 48번 담금질 열 처리를 할 때의 냉각 요령으로 적합한 것은 임계구역은 이거는 냉각 속도가 빨라야만 마텐자이트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임계구역은 급냉을 하고 저 밑에 이제 위험구역은 선행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보통 담금질과 달리 관행 오스테나이트가 냉각을 빨리 한 오스테나이트가 항온 벤트를 일으키기 전에 여기 항온 벤트인데 일으키기 전에 AR-대시 변태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여기 어떻게 되냐면 마켄치입니다. 이거는 요리 내려갈 때는 템프링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다시 온도를 올려가지고 유지해가지고 냉각하니까 요걸 캔칭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0번 산업폐기물 공장 폐수를 처리 후 남은 진흙 모양 이거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걸 오니 또는 슬러지라고 합니다. 51번 담금질에 쓰이는 냉매는 뭐냐면은 물은 40도 이하가 좋고 기름은 한 60도, 5, 60도, 온도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60도, 80도 정도가 적당한 온도이다. 물에 소금이 섞이면 냉각 효과가 증대됩니다. 물에 비누가 섞이면 냉각 효과가 증대된다. 요건 아닙니다. 자, 52번 그래프가 3개 나왔어요. 850도씨에서 650도씨 요걸 말한다. 850도씨에서 650도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냉각 후 항온 유지할 때 형성된 조직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조금 이쪽이니까 베이나이트인데 상부 베이나이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마템프링입니다. 여기 MF.점은 상온 변태 후 냉각시키니까 여기에서는 마텐자이트, 여기에는 베이나이트입니다. 조금 낮은 곳이죠. 마켄층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세요. 오스템프링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부 베이나이트, 마템프링은 마텐자이트 플러스 하부 베이나이트, 그냥 베이나이트 됩니다. 마켄층은 요거는 마텐자이트 조직이 나타납니다. 열 처리할 때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담금질할 때 생기며 경도가 현저히 높은 것은 이거는 뭐 당연히 마텐자이트 변태입니다. 53번 상온 가공한 황동 제품 자연균열 방지를 위한 분리운동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CO 경화적하고도 비슷한데 한 300도씨 정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54번 표면경화법에서 질화법은 침탄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화법의 특징이 뭐냐? 경화에 의한 변형이 침탄보다 적습니다. 처리광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티탄, 바륨, 바나듐 이런 원소가 들어있어야만 이 질화가 잘 된다. 반드시 알루미늄, 크롬 같은 게 들어있어 줘야 된다. 알루미늄, 크롬 같은 원소들이 들어있어 줘야만 질화가 잘 된다.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질화법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깊게 경화시킬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고온으로 가열되면 경화층의 경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온으로 가열하면 경화층의 경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한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연점 발생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탈탄 부분 제품 전체 생기가에 담금전 말이 안 되죠, 그죠? 강제 냉각능과 냉각능을 고려해 적당한 재료를 선택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균일한 냉각이 되도록 냉각제를 충분히 교반한다. 요것도 맞고요. 노온의 온도 분포, 가열온도, 가열시간 등을 적절하게 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가 아니겠습니다. 담금질 강을 A1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 냉각하는 열처리는 이건 조금 낮죠. A1. 요거는 뜨임이 되겠습니다. 템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저와 함께 이 수업 시간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동행하도록 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